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용접 사이즈 완벽 이해라는 주제로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필렛 용접과 그루브 용접을 중심으로 용접 사이즈의 핵심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용접의 품질과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여러분의 실무 역량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필렛 용접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필렛 용접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렛 용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T자나 L자 형태로 만나는 두 부재의 모서리를 삼각형 모양으로 채워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이 삼각형의 크기와 모양이 바로 용접부의 전체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 사이즈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로 각장과 각목입니다. 먼저 각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에서 필렛 사이즈 6mm와 같이 표기되는 것이 바로 이 각장을 의미하며 용접의 설계 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접이 시작되는 모서리 가장 깊은 곳, 즉 루트에서 용접 비드의 끝인 토우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각장은 설계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잘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측정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각목입니다. 이는 용접의 실제 강도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값입니다. 용접부의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 즉 루트에서 용접 표면까지의 최단 거리를 의미하는데요. 용접부가 힘을 받을 때 파단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이 각목이기 때문에 용접부의 강도를 계산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핵심 값입니다. 실속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튼튼하다는 말처럼 각목은 용접부의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얇은 고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각장과 각목 사이에는 중요한 수학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필렛 용접은 이등변 삼각형 모양을 가정하는데요. 이때 각목은 각장의 약 70%가 됩니다. 즉, 각목 A는 각장 Z의 0.707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장이 10mm라면 이론적인 각목 두께는 약 7.07mm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필요한 강도를 위해 특정 각목 두께가 요구될 때는 각장은 각목의 약 140%가 필요합니다. 각목의 1.414를 곱해서 필요한 최소 각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10mm의 각목 두께가 필요하다면 최소 14.14mm 이상의 각장으로 용접해야만 원하는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실제 용접에서 이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진짜 강도는 형상이 결정한다는 주제로 볼록 용접과 오목 용접의 차이, 그리고 유효 각목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실제 용접 비드는 완벽한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각목을 이론, 실제, 유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론 각목은 앞서 배운 공식으로 계산된 설계상의 각목입니다. 실제 각목은 용접 후 비드 표면까지 측정한 실제 두께를 말하고 가장 중요한 유효 각목은 여기에 모재가 녹아 들어간 깊이, 즉 용입까지 포함한 진짜 강도를 의미하는 값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용접 형상은 바로 볼록인 캔백스 용접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용접면이 바깥쪽으로 완만하게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볼록 용접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 각목이 이론 각목보다 두꺼워져서 설계치보다 추가적인 안전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용접 형태로 권장됩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형태는 오목인 콘케이브 용접입니다. 용접면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인데요. 이 경우 실제 각목이 이론 각목보다 얇아져 설계 강도에 미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용접 끝부분인 토우에 응력이 집중되어 균열이 발생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각장은 용접의 크기를 나타내는 시공 및 검사 기준이며 측정이 쉽습니다. 둘째, 각목은 용접의 강도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두께로 강도 계산에 사용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관계식인 각목은 각장의 약 0.7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각목은 각장 곱하기 0.7, 이 관계식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율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각목이 이론 각목보다 두꺼워지는 볼록 용접을 지향하고 용접부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오목 용접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필렛 용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그루브 용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에서는 그루브 용접과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루브 용접이란 두 부재의 맞대기 면을 특정 각도로 가공, 즉 그루브를 만들고 그 홈을 용접으로 채워 하나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주로 두꺼운 부재를 용접할 때 사용되며 부재 전체 두께를 관통하는 완전한 강도를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루브 용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 하나는 바로 덧살입니다. 덧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재 표면보다 위로 볼록하게 쌓아 올린 용접 부분을 말합니다. 위쪽에 있는 것을 표면 덧살, 루트 반대편에 있는 것을 이면 덧살 또는 백비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덧살을 높게 쌓는 것이 용접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덧살은 응력 집중 현상을 유발합니다. 덧살과 모재가 만나는 지점이 뾰족해지면서 그 지점에 힘이 몰리게 되고 이는 균열 발생 가능성을 급격히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덧살의 높이는 무작정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프로젝트의 용접 절차 시방서, 즉 WPS인 웰딩 프로시저 스페시피케이션에 명시된 허용 기준을 따라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핵심 용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토우 쪽은 용접 비드와 모재가 만나는 끝부분입니다. 언더컷과 같은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페이스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용접의 외부 표면을 말합니다. 루트부는 용접이 시작되는 조인트의 가장 깊은 지점입니다. 용융부는 용접열에 의해 모재와 용가재가 녹아 하나로 합쳐진 영역입니다. 비드 폭은 그루브 폭보다 넓게 형성되어 양쪽 모재의 충분한 용입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용접 사이즈 완벽 이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필렛 용접의 각장과 각목, 볼록과 우목 용접의 차이점, 그리고 그루브 용접의 덧살 관리의 중요성을 잘 숙지하셔서 현장에서 더 높은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